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각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본인만의 비법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나 차트 분석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방송만 시청을 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하신다면 샵 8226번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도 보시고 또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오셔서 더 풍성한 이야기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지 화면으로 오늘의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말 방송에서 정말 네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제가 참 반가워했는데 네. 이렇게 다시 또 같이 방송을 하는 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네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그때 예. 되게 좀 오랜만에 만나기도 네. 했고 되게 오랜만에 다시 만날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맞아요. 헤어졌는데 네. 뭐 거의 뭐 한 주, 두 주 만에 네, 다시 만나서 살짝 굉장히 반갑습니다. 머쓱합니다만 아, 네.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에는 아마 다비드 전문가님 오랜만에 뵐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제가 또 평일 야간 방송은 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말에 슈팅스탁 방송을 통해서 뭐 같이 좀 소통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안내를 좀 해드리고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는 또 주식시장이 또 계속 열리고 있는 주중에 만나서 또 이제 내일의 전략이라던가 뭐 오늘의 이제 뭐 시장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보다 좀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또 평일날 우리 시청자분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좀 반가운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출연을 하고 다음 주도 이제 월요일을 계속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어제는 또 이제 그 일정이 좀 바뀌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좀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또 좋은 방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좋은 또 강의와 또 좋은 정보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우리 반가운 시청자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내용들 알차게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다비드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오늘의 별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스틱 총재 연준 이번 달 100베이스 포인트 인상도 배제는 못해라는 헤드라인이 달려 있는데요. 이번 달 이제 말에 FMC가 열리잖아요, 전문가님. 그때 네네. 이제 이 100bp 상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내일은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 뭐 금리 인상이 계속 뭐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읽어내야 될까요? 뭐 사실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네.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재료들이 그다음에 그런 일정들이 이번 주에는 많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로 내일부터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뭐 무난한 흐름들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의 반응이 그다음에 증시의 반등이 조금 더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나스닥이 한 2%대 급락을 좀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뭐 중국의 재봉쇄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래에 타이틀로 이제 나가고 있는 연준에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이제 뭐 울트라 스텝에
스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해도 충분히 좀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과거에 이제 연준 쪽에서 내뱉었었던 얘기들의 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좀 뒤로 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정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뭐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하고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 속도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덜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좀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그 시장의 흐름들과 그 시나리오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CPI 발표가 먼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도대체 어딘 거야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면서 이번 CPI 발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가지수가 좀 잡혔을 것 같아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당화된 지표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월달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에도 제가 자이언트 스텝 정도만 밟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아직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금리 인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컨센서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빅스텝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좀 그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기업들이 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송이 오랜만에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기쁜 소식과 또 좋은 내용들을 안내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수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업들이 좋은 내용과 좋은 실적과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믿고 뭐 좋아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메인 대기업들도 지금 아무리 좋은 실적과 뭐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급들 자체가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뭐 연일 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얼마 전까지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을 대응을 하기가 확실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을 어느 위치에서 예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많은 방송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실적주를 담을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기가 그러면은 실적주는 언젠간 올라가니까 시장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좀 기다리자 이런 느낌은 사실 뭐 투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뭐 좀 그 섣부르게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종목들의 추가 매수 타이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주들을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료주와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텀들이 굉장히 좀 짧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보다는 확실히 매매하고 수익을 내기가 까다로운 시장은 확실히 맞아요. 근데 여기에 선택과 집중과 그다음에 뭐 타이밍까지 겸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단기간 안에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도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시장의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고 시장이 자리를 잡고 이제 분위기를 전환을 해서 그때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실적주도 우량주들을 매수해도 저는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뭐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은 뭐 이번 달 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는 종목들은 재료와 그다음에 테마가 좀 확실한 종목들, 그다음에 종목들을 웬만하면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그 대신 순환을 뭐 여러 번 돌리는 많은 그 순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좀 더 시장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과 그다음에 좋은 기술들,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월요일 날, 아니 이제 화요일 날, 오늘은 화요일 날 나왔죠. 방송에 또 첫 방송을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선물들도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어려운 시장에서 다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시장이 뭐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못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와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다음에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실적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님은 오히려 지금은 시장보다 강한 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를 공략할 타이밍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보다 좀 색다른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방송뿐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8226번으로 다비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드디어 다비드 전문가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화면으로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는 시장보다 강하다, 재료주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앞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시장보다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그 기법을 벌써 알려주시네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오늘 또 방송에 나와서 또 예.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주제를 저는 좋습니다. 선택을 해갖고 왔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바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그 방송, 또 평일 방송을 나오게 됐는데 제가 또 이렇게 혼자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 방송도 제법 좀 오랜만에 다시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 새로운 방송을 진행을 할 때는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했어도 약간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과 그다음에 더 많은 것을 그다음에 또 좋은 수익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의지가 좀 크다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증시가 많이 힘들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랑 또 이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좀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계좌가 뭐 30%, 40%, 50%까지 뭐 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좀 많이 뭐 공개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강의를 드리는 이런 그 시간에 맞춰서 많은 거를 또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또 끝까지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첫 화면으로 가지고 온 거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 여기에서 이제 6월 달에 좀 많은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의 변동성도 굉장히 좀 세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사실 좀 별로 보기 좋은 그런 차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6월 달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통계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그 6월 달에 하락률이 좀 깊었었던 지수다 이런 이제 또 불명예를 또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2위는 누군데 하고 보니까 2위가 코스닥을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에도 굉장히 좀 불리한 그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달러화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달러화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불안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정상으로도 좀 불안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가 하방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예측을 뭐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으나 지금 코스피 차트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죠. 오늘 마감이 여기서 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이 전저점들의 구간들이 대략 한 2,300포인트 부근에서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들을 아래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에 6월 달에 추세가 밀리면서 급락을 했었던 여기 포인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좀 지수 움직임도 차트에 따라서 굉장히 심리의 변화가 심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과거의 저항 부근에서는 한번 방어를 해줄 거야. 이런 이제 기대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여기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구간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방어가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두드리는 이런 구간 안에서 우리 지금 앞으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썩 반가운 내용들은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결정들, 여기서 이제 빅스텝이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요일장에 반영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큰데, 아직까지는 뭐 컨센서스에서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글들이 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 시장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FOMC에서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거를 이제 좀 운운하고 있었을 때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좀 높게 나와버린 거죠.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오히려 더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명분이 충분해. 그러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진행을 했고 근데 FOMC에 뭐 전의 폭풍도 있었으나 후폭풍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던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같은 일정들이 우리나라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 6월 달에 느꼈었던 공포들을 아직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수가 방어를 하고 당연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추세와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단기적인 그 흐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 뭐 먼 미래에 올 바닥에서의 반등장과 상승장에 대비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계속해서 좀 깔아놓고 웬만하면은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오늘 저의 뭐 시장을 바라보는 결론과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장을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실 하락장이라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뭐 지금 하락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잘 진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 달은 뭐 시장의 낙폭이 워낙 컸지만 그 안에서도 부각되는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은 충분히 좀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가장 좀 보수적인 그다음에 방어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현금을 보유를 하거나 그죠?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수의 저점에서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말이 현금 보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투자를 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을 많이 좀 물려 있으신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보유는 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해칭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선호를 하는 게 뭐 인버스의 뭐 ETF 상품이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곱버스도 좀 많이 하시죠. 이제 곱하기 2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인버스 상품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과거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으나 뭐 지금 시장이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8월과 9월의 시장을 기다리는 관점에서 그런 뭐 ETF 상품들은 뭐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첫 번째 뭐 아니면 뭐 두 번째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뭐 JB라고 썼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뭐 버티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일명 뭐 존엄하게 버티기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냥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이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손절의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방치를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동안에 저를 방송에서 오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별의별 하락장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과거에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 6차 핵실험할 때도 그랬고 과거에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뭐 미국과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무역 전쟁을 하면서 증시가 침체가 좀 오래됐었던 기억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하락장들을 좀 겪었는데 글쎄요, 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미래에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뭐 충분히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다음에 언젠가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겠지만 저는 항상 뭐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포트의 모든 종목들을 언젠간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버티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전략들은 제 생각에는 뭐 도움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하락장들을 좀 겪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뭐 현금 확보라든가 뭐 손절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런 하락장 안에서는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좀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흥행을 했었던 아니면 이제 누구나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지수의 흐름들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이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뭐 실적을 좋게 뽑아주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갈 만한 그 수급의 방향을 잃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갈 곳을 잃은 그런 수급들이 갈 곳을 아무래도 이제 뭐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여기 써 있는 요런 이제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재료주들과 요 테마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재료주와 테마주 매매는 너무 좀 가벼운 답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흐름들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느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말로 써 있는 시장과 역행하는 테마주 요거를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과연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2022년도에 시장을 믿고 매매할 만한 그런 시기들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HTS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피의 일봉 차트예요.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그 과거의 고점이 2021년도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추이는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시장의 추이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아했었던 뭐 우량한 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치가 좀 좋게 평가가 되는 그런 종목들도 하락세를 좀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딜레마에 이제 빠지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내려오고 종목들이 같이 밀렸었을 때는 그래 뭐 많이 좋은 종목인데 요 정도의 조정은 괜찮아.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종목들이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하락률이 좀 깊어집니다. 근데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뭐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뭐 지금 경기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 근데 그런 종목들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저는 이제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은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매했었던 장기 투자성 종목들보다는 단기 매매 좀 기준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테마주들의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권장을 드렸는데 시장은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동했었던, 그러니까 수급이 쏠렸었던 그런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주 이벤트는 항상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존재를 하는 경우들이 언제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이랑 1월 달에는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삼성전자의 AI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이때부터 이제 흥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로보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뭐 땡땡 로봇 아니면은 로보티즈, 뭐 로보 이런 느낌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상승을 했었고 뭐 많게는 100% 이상, 뭐 짧게도 30-4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흘러갔던 시장의 흐름들을 하나씩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월 달과 2월 달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씩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부터 보니까 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처음 시작이 됐었을 때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부강을 먼저 받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먼저 치고 올랐었던 거는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뭐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는 이후에 반사익 수혜를 받으면서 테마를 강하게 형성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GSE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상승력이 작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2월 달과 3월 달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2월, 3월에는 대선 정책주들이 엄청나게 힘을 쏟았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좀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강조를 했었던 원전 정책들이 굉장히 지금도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기대감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라던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4월 달에는 인플레이션 테마가 강화되면서 뭐 팜유라던가 아니면은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종목들이 판을 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전쟁 이후 복구에 관심이 또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현대 에버다임과 뭐 해인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과 7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7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안에서의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또 떠오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또 테마가 강해지다 보니까 진단키트에서 시작된 그 내용들이 뭐 코로나 관련된 제약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늘은 뭐 거리두기 재택근무 이런 관련된 종목들로도 수급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1월 달과 그다음에 뭐 7월 달까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테마주들의 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실히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제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로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중앙 에너비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반사익 수혜주가 그 당시에는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지금은 테마가 소진이 많이 되긴 했지만 과거에 상승하고 올라갔었던 이 초입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시장과 역행하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체크를 또 해보시고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복구에 관심이 가면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도 이 위치를 시작으로 단기간 안에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뭐 5,000원대 주가가 1,800원 정도까지 갔고 뭐 2배 가까운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줬었던 모습입니다. 뭐 이어드렸던 뭐 윙이푸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가장 강한 테마로 작용이 돼가지고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과거에 이런 테마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시장과 이기는 매매에 최선을 좀 다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건 알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리의 그 큰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종목들을 초입부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빠르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그 우리 PD님이 귀에다가 자꾸 강의 몇 분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굉장히 지금 그 시간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그 재료주들을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급등 전에 단서를 남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비드가 좋아하는 말이죠. 급등하는 종목들은 급등 전 항상 단서를 남긴다. 어디에? 항상 차트에다가 단서를 남겨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흔히 뭐 세력이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뭐 큰 손이라고 하는 이제 저는 주포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런 이제 그 주가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주포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슈가 굉장히 크고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거기에 재료가 좋아서 이래서 올라간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그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들을 잘못 잡으면은 테마주의 장점이 뭐예요? 단기간 안에 빠른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타이밍을 너무 뒤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테마주들의 시작은 재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차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 주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놓고 매입을 해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이 뒤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준비를 시켰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주면은 그 물량을 받아 먹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재료들을 보통 퍼뜨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차트의 단서들을 보고 들어가는 게 우리는 항상 좀 명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주가를 띄우는 명분으로 재료를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분이 필요하고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재료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촉박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중앙 에너비스,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뭐 윙이푸드,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보여줬었던 패턴들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선취를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딱 이것만 봅니다. 차트에서 단서를 남겨주는가? 그리고 그 차트에서 단서를 남겨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모든 종목에
폭등과 급등은 바닥 돌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히트를 드렸었던 그다음에 지금 슈팅 스탁 방송이기 때문에 제 주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최근에 G2파워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랑 좀 연결고리를 많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뭐 50% 이상의 뭐 60%, 70%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그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도 저는 바닥 돌파 그다음에 여기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바닥 돌파와 함께 거래량을 동반한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명분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재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차트를 좀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시세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 PPT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뭐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소액 구간들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제가 그 이평선은 뭐 그냥 심플하게 갑니다. 제가 보는 중장기 이평선은 60일, 그다음에 120일, 240일 이런 이평선만 기준을 놓고 봐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평선들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들을 통해서 돌파를 시키는 이런 위치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재료의 명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 에버다임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모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첫 번째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데모라는 종목의 분위기를 이제 따라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후순위 종목이 됐었던 거죠. 그럼 바닥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패턴들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상승률이 이렇게 이제 뽑아지는 구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도 요즘에 시장의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사익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소외되었었던 거래량이 없었던 구간에서 거래량 대비 평균 거래량 대비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이제 바닥 돌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딱 이런 위치를 일단은 기억을 해볼게요.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이제 막 뛰어넘는 이 위쪽으로 열린 차트 이 위치에서의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오는 이런 위치들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고려신용정보 그다음에 차트를 몇 개만 보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윙이푸드라는 과거에 이제 닭고기 테마로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소외되었었던 구간들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시장에서 이 종목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이 위쪽으로 터지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기 평선들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왔죠. 굉장히 심플하죠. 어렵지 않은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하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시세를 연속적으로 터뜨린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수급 집중 현상들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내가 종목들을 보다가 이런 위치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명분을 찾고 매매할 준비를 좀 해야겠죠.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 방법들은 탑다운 방식과 그다음에 버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숲을 보고 나무를 찾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거꾸로 대응을 해야죠. 엄청나게 좋은 나무를 찾고 이 나무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저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차트 강의에다가 더 신경을 좀 써드리고 싶었는데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강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지고 명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종목들의 자리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쓰는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종목을 발굴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검색기를 오늘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 터트리면서 바닥에서 장기 평선들 돌파하고 이제 그 뭐 주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세력들의 큰 손들의 그런 수급들과 매집이 보여지는 그런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검색기를 오늘 선물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또 그 소통할 수 있는 창을요, 또 그 우리 앵커님 소개를 통해서 얼른 입장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벌써 이제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늘 포착되어 있는 그 검색기 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 검색기에 뭐 몇 거래일 전부터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들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금 뭐 시간에서도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요,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수익률의 소중함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하루에 단 3%씩이라도 매일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오늘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가져가시고요. 제가 오늘 못다한 강의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였는데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시장보다 강한 재료가 있는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급등 종목은 항상 급등 전 차트에 단서를 남긴다라고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해드리면서 그 단서에 대한 정보까지도 안내를 해드렸죠.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차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 비법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참여하시면 오늘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 관련한 정보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뜨고요.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지금 나가는 다비드 전문가의 사진이 뜨고요. 그 아래에 방송국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무료 방송까지 들어오셔서 시크릿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황금별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또 첫 방송, 첫 종목인 만큼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막판에 좀 불을 붙였었던 업종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 종목들이 네. 좀 막판에 좀 힘을 좀 붙였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또 황금별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과거에는 원전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뉴스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좀 새롭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원전 종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전 종목은 그래도 뭐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재료와 그다음에 뉴스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좀 그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직접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해가지고 원전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약과 약속을 또 시행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한수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그 여러 가지 또 외교 작업들 안에서도 원전 세일즈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재료가 부각이 될 만한 내용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뭐 여름에는 나오지만 이번에는 뭐 더 무더운 폭염이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뭐 에너지 이런 그 내용들에 좀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도 좀 계속해서 이제 툭툭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뭐 최근에 보여줬던 것 같이 뭐 과거에 이제 탈원전 정책들을 좀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뭐 여름에 에너지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원전 정책으로 또 해결책을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유럽에서 원전 세일즈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하나씩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 그런 그 이슈들은 또 더 좋은 급등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현대중공업의 원자력 터빈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을 좀 늘려놓고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이제 뭐 바닥 돌파 패턴들이 좀 나왔었죠. 오늘 종가의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고 가다가 종가에 지금 관리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전주들이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뭐 코로나 진단키트 종목으로 이제 좀 수급들이 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가 좀 오늘 종가보다는 빠져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봉에서 눌러주는 구간들,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종목의 매수는 항상 낮게 잡으면 항상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시가 이하라고 하지만 뭐 내일 시가가 조금 좀 빠져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서 이제 음봉 매수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전 종목들은 이미 급등들이 좀 많이 나왔고 G2파워가 최근에 가장 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부각을 덜 받았고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원전주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형 엠텍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는 5,33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상단으로 보는 목표가를 일단은 6,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방에서는 4,850원 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짧게 아래쪽에서는 뭐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최근에 뭐 상한가를 보였던 것처럼 급등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흐름들에 기대를 하셔서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비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전 쪽으로도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보시다시피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5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 공간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8226번으로 다비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그 공간 초대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샵 8226번으로 다비드라고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황금별을 잡아라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오늘의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잠시 후면은 다비드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9시에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전문가님. 네. 예, 또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까요? 자,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강의 방송을 또 그러니까 개편 이후 첫 방송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좀 적어서 실제로 더 하고 싶었던 얘기들과 강의들을 잘 못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디테일한 그런 뭐 차트 강의들을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뭐 하루 꾸준하게 3%씩이라도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제가 아끼는 검색기를 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종목 검색기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택배로 받는 거냐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거는 여러분들 MTS나 HTS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장중에 이제 종목들이 검색이 되게 이렇게 좀 프로그램식으로 이제 깔아드리는 거고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평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뜨고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다비드 전문가 사진이 뜹니다. 그 밑에 방송국이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텐데요. 그 버튼은 누르시고 입장하시면은 다비드 전문가의 필살 이 시크릿 검색기 오늘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